21번입니다. 고층 건축물에서 스프링클러 설비가 면제될 수 있는 조건은 고층 건축물에서 원칙적으로 스프링클러 설비는 의무 대상입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가 존재하며 그중 대표적인 예가 피난층으로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입니다. 이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직접 지상으로 신속히 대피가 가능하므로 스프링클러 설비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비는 피난층 또는 피난층에 접하는 층 중에서 첫 번째는 그 층이 직접 지상과 접하고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출입구가 직접 외부와 연결되어 있어 피난이 용이한 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 피난층에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이 면제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고층 건축물의 피난 계단에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것 그랬습니다. 재현 설비가 되겠죠. 자, 고층 건축물에서 피난 계단은 화재 발생 시 사람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구조입니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계단실로 유입되어 피난에 큰 장애가 됩니다. 이 때문에 피난 계단에는 반드시 제한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제한 설비라는 것은 연기의 유입을 막거나 제거해 피난 로의 시야 확보 및 질식 방지를 위한 설비입니다. 계단실, 부속실, 승강기 전실 등 주요 피난 공간에 설치됩니다.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하며 화재 감지와 동시에 연기 유입을 차단하거나 강제 배기로 연기를 배출합니다. 고층 건축물의 피난 계단에서는 연기 차단을 위한 제한 설비가 필수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기술적 요구 사항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 조명 등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비상 조명 등은 화재나 정전 등의 비상 상황에서 피난 경로를 밝히기 위해 설치하는 조명 설비입니다. 자, 고층 건축물은 피난 동선이 길고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정전 시에도 일정 시간 동안 밝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 비상 조명 등의 설치 기준의 요점은 첫 번째는 작동 조건입니다. 자, 정전 시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속 시간입니다. 최소 20분 이상 연속 점등이 가능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설치 위치입니다. 복도, 계단, 피난 통로 등 사람이 피난하는 주요 경로에 설치합니다. 네 번째 전원 방식인데 자체 배터리를 내장 혹은 비상전원 회로 연계 방식입니다. 자, 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 조명 등은 정전 시 자동으로 켜지고 최소 20분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가 피난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기준이며 화재 시 시야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정전 시 20분 이상 점등,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고층 건축물에서 소방시설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은 그랬습니다. 자, 소방시설 작동 기록 장치는 답인데 4번인데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소화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등과 같은 소방시설이 실제 화재 시나 점검 시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를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록 및 모니터링 장치입니다. 자, 소방시설 작동 기록 장치의 주요 기능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방시설 작동 여부의 자동 기록, 두 번째는 시간, 작동된 구역, 작동 형태 등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제실 또는 중앙감지실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소방시설 점검의 핵심 항목입니다. 자, 고층 건축물처럼 복잡한 구조에서는 정기적으로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는지 기록 및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가 소방시설 작동 기록 장치이며 이는 법적 설치 대상 건물에서 중요한 유지관리 설비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소방시설 작동 기록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25번을 보도록 합니다. 고층 건축물에서 제한 설비의 풍량 기준은 어떤 기준에 따라 설계되는가? 고층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연기의 확산을 막고 피난 및 소방 활동을 위한 시야 확보를 위해 설치되는 것이 바로 제한 설비입니다. 이때 풍량, 즉 공기의 양은 큐비미터 퍼 아워시죠. 아워. 그래서 시간당 몇 큐비미터인데 이때 풍량은 재현해야 할 공간의 크기, 즉 재현 구역의 부피에 따라 산정됩니다. 재현 설비 풍량 설계 기준의 핵심은 첫 번째는 재현 구역의 최적을 기준으로 필요한 풍량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현 설비는 연기를 효과적으로 배출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최소 환기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재현 구역의 면적과 층고를 포함한 부피 기준을 설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재현 설비의 풍량은 연기를 차단하거나 제거할 공간의 크기, 즉 재현 구역의 최적을 기준으로 설계됩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3번이 답입니다. 이는 화재 시 유독 가스 및 열기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난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고층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설비는 어떤 기준에 따라 수온의 용량이 정해지는가? 스프링클러 설비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하여 화재를 초기 단계에서 제어하고 대규모 화재로의 확산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층 건축물에서 수온의 용량은 스프링클러 설비의 적정 작동 시간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일반적으로 30분, 일반적으로 20분이죠. 20분. 일반적으로 20분 이상의 시간 동안 화재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하므로 20분 작동 기준에 맞추어 수온의 용량이 결정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동안 충분한 수압과 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20분 동안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수량을 계산하여 설계합니다. 자,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기준 및 배치에 따라 손의 용량은 다르게 계산되며 화재의 크기와 종류에 맞는 충분한 용량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층 건축물에서 스프링클러 설비의 손의 용량은 20분 작동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아니라 3번의 20분 작동 기준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는 화재 발생 초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 소화 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27번 고층 건축물의 연결 송수관 설비는 몇 개 층마다 방수를 설치하는가? 중복된 문제 같기는 한데요. 여러분들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송수관 설비는 고층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소방차와 연결하여 수압을 공급할 수 있는 소방 설비입니다. 이 설비는 소방 활동을 지원하고 화재를 신속히 제압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층 건축물에서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는 3층마다 설치하며 이를 통해 소방차가 물을 공급할 때 각 층에 적절하게 방수구를 연결하여 효율적인 소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층 건축물의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는 3층마다 설치한다. 답은 2번이 아니라 3번으로 수정하겠습니다. 3층마다 설치한다. 이는 효율적인 화재 대응을 위한 필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고층 건축물의 방화구역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화구역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염이나 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중요한 설비입니다. 고층 건축물에서 방화구역은 필수적이며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화재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1번을 보니까 다른 용도의 공간을 구획한다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기준입니다. 방화 구획은 다른 용도의 공간을 구획하여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 공간과 상업 공간은 내화 구조로 구획하여 화재의 확산을 방지합니다. 2번입니다. 수직 공간은 구획하지 않아도 된다. 틀린 얘기죠. 잘못된 기준이죠. 고층 건축물에서 수직 공간은 반드시 구획해야 합니다. 수직 구획은 계단실, 엘리베이터 샤프트 등과 같은 공간을 구획하여 화재 시 연기와 불이 수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구획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틀린 주장입니다.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3번에 내화 구조로 벽과 슬래브를 구획한다. 올바른 기준이죠. 방화 구획은 내화 구조로 벽과 슬래브를 구획하여 화재가 다른 공간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화 성능을 갖춘 벽과 슬래브를 설치해야만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번 1시간 이상 내화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올바른 기준이죠. 자, 고층 건축물의 방화 구획은 1시간 이상 내화 성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 1시간 동안 화재를 다른 구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성능을 요구하는 기준입니다. 자, 29번에 고층 건축물의 방화 셔터는 다음 중 어떤 장치와 연동되어야 하는가? 자, 방화 셔터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닫혀서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고층 건축물에서는 화재 시 방화 셔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화재의 확산 방지를 하고 피난 및 소방 활동을 용이하게 합니다. 방화 셔터의 작동은 특정 장치와 연동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1번 에어컨 참 우습죠. 방화 셔터는 에어컨과 연동되지 않습니다. 에어컨은 공기순환과 온도 조절을 위한 장치로 방화 셔터의 자동 작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방화 셔터는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에어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번에 CCTV는 감시와 모니터링용 장치로 방화 셔터의 작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CCTV는 방화 셔터의 자동 작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주로 화재 발생 전후의 상황을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3번이 답입니다. 감지기 또는 수신기입니다. 방화 셔터는 화재 감지기나 수신기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화재가 감지되면 화재 감지기가 신호를 보내고 이 신호에 따라 방화 셔터가 자동으로 닫혀 화재 확산을 방지합니다. 자, 수신기도 화재 감지 신호를 받아 방화 셔터의 작동을 유도합니다. 자, 4번에 화재 진압 차량이 있습니다. 소방 활동에 필요한 장비로 방화 셔터와 직접적인 연동 관계가 없습니다. 화재 진압 차량은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며 방화 셔터의 작동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답은 3번 감지기 또는 수신기입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고층 건축물에서 방화문이 갖춰야 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시 개방을 유지한다. 이거 틀린 내용이겠죠. 방화문은 화재 발생 시 화재 확산을 막고 피난로를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고층 건축물에서는 방화문이 화재를 예방하고 피난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성능 기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자동 폐쇄 장치 정답이 아니죠. 보면은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옳은 것이죠. 그러니까 정답이 아닌 거죠. 자, 방화문은 자동 폐쇄 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화재 발생 시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혀 화재가 다른 구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화재가 발생한 구역과 피난 구역을 분리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연기 차단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연기는 화재보다 더 빠르게 확산되므로 방화문은 연기까지 차단할 수 있는 능력,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통해 피난과 소방 활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3번에 단열 성능이 있습니다. 방화문은 단열 성능도 중요합니다. 자, 화재 발생 시 고온에 의해 방화문이 열리지 않도록 단열 성능이 있어야 하며 화재로부터 피난할 수 있는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이 성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죠. 자, 방화문은 수시 개방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입니다. 방화문은 기본적으로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게 설계되어야 하며 수시로 개방되어 있는 방화문은 화재 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방화문은 화재 발생 시 밀폐되어야 하므로 수시로 개방을 유지하는 것은 방화문의 기능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